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이 준비한 채널에서는 외환거래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FX 마진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 마진 거래 특징 가운데 만기일과 롤오버 이자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언제까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 있으세요? 신용거래 같은 거 말고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서 말입니다. 그런 거 없지요. 그저 투자자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됩니다. 그렇다면 FX 마진 거래에선 어떨까요? FX 마진 거래에서도 만기일은 없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청산하는 것은 투자자 마음입니다. 포지션이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잔고가 유지증거금 이상이기만 하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일은 없어요. 포지션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청산하는 시기는 투자자 마음이겠죠. 뻔한 소리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건 뻔한 소리가 통하지 않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뻔한 소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통화 선물뿐 아니라 선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은 만기일이 있어서 만기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있든 이익을 보고 있든 간에 말입니다. 국제 경제 뉴스를 보면 원유 선물 가격 소식도 듣게 되는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 6월물 가격이 $39라고 한다면 그 상품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6월에 만기를 맞이하고 만기일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하듯이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더들도 대개 단타로 선물을 거래합니다. 선물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그러니까 만기일이 지나도 그 상품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고 만기일이 남아있는 같은 상품의 포지션을 취합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싶다면 만기가 6월인 상품을 팔고 만기가 7월이나 8월인 상품 포지션을 사는 거지요. 이걸 스프레드 거래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들은 FX 마진의 스프레드와는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5월물 가격이 만기일 직전 마이너스 $30여 하락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건 원유를 팔겠다는 사람이 원유를 사겠다는 사람에게 원유를 넘겨줄 뿐 아니라 돈까지 얹어준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원유를 사려는데 원유뿐 아니라 돈까지 받는다면 원유 매수자들은 이게 무슨 횡재인가 하고 표정 관리에 나설만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따른 국제 경제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남긴 촌극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까닭은 통화 선물이나 원자재 선물은 만기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이 되면 원유 선물 매도자는 그 가격에 원유를 넘겨줘야 하고 매수자는 값을 지불하고 원유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선물 트레이더 가운데 원유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정말 원유를 사서 정유업체에 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FX 마진 거래를 할 때 실제로 일라당 $100,000를 가지고 $100,000를 주고 받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 선물 트레이더들도 원유와 같은 에너지를 보유하거나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선물 트레이더들은 만기일 이전에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롤오버를 해야 하는데 이걸 인수해줄 사람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웃돈까지 얹어줄 테니 원유 포지션을 사달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통화 선물도 만기가 되면 실물을 주고받는 실물 인수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개미 투자자처럼 시세 차익만 노린다면 만기가 되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FX 마진은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지요.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땐
증권사에서 실물인수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모양입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코스피 선물의 경우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포지션을 청산하고 차익을 정산해 줍니다. 채린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삼성전자 주식은 100원이 올랐습니다. 채린 씨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얻은 수익은 주당 100원인데 이것 말고 다른 수익이 있나요? 오히려 세금과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은 100원보다 적겠지요. 그런데 FX 마진 거래에서는 주식과 같은 시세 차익 말고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자입니다. 여기서 롤오버 이자이지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지요. FX 마진에서도 이와 같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이자를 지불하듯 이자를 비용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요. 시세 차익 이외의 이자라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환 거래는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이지요.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리면 이자라는 항목이 발생하듯이 FX 마진에서도 포지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다음 포지션을 당일 청산하지 않고 며칠씩 보유하면 날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틀 이상 포지션을 보유하면 투자자는 날마다 이자 수익을 얻거나 이자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자를 받거나 지출하는 것은 거래하는 통화상에 포함된 각 통화의 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자가 발생해서 롤오버 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엔화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호주 달러는 기준금리가 0.25%고요. 일본의 기준금리를 그냥 제로 금리라고 하면 일본과 호주 사이에는 0.25%의 금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를 대출해서 호주 달러를 매수해 저금하면 0.25%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일명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외환 투자자들은 일본 엔화와 호주 달러 간의 금리 차이를 수익을 얻는 방법을 즐겨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들은 호주 달러엔 통화상을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대로 호주 달러 엔을 매도했다면 날마다 두 통화 간 금리 차이만큼 이자를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머리 아프게 차트를 분석해 시세 차익을 노리느니 작지만 꾸준히 수익을 얻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일반적인 거래 전략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아울러 큰 손실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비해 롤오버 이자 수익을 노리는 전략은 수익 크기는 작지만 손실 위험도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주 달러 엔을 매도하는 것, 즉 금리가 높은 호주 달러를 빌려서 금리가 없는 엔화를 매수하는 전략이 잘못된 거래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통화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락하는 통화상을 매수하는 건 소탐되실 위험이 크지 않겠어요.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나라든 저금리를 채택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는 국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롤오버 이자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지는 각자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롤오버 이자는 언제 발생할까요? 하루가 바뀌는 시점이니 자정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 시점은 자정보다 훨씬 당겨진 오후, 바로 은행 업무가 끝난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의 은행 업무 종료 시간이냐면 시간대가 가장 늦은 북미 지역입니다.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새벽이 되겠네요. 미국 은행들이 하루 업무를 마칠 때면 한국은 하루를 준비하는 새벽이 되고 이때 롤오버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켈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